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클라우드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방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조성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은 굉장히 모호하게만 느껴졌던 클라우드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클라우드의 기초가 되는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IaaS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IaaS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히 잡고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IT 서비스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영리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매장을 임대해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건물을 빌려서 그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데요. IT 서비스는 기업이 IT 자원들을 활용해서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IT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IT 자원의 종류에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와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런 IT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그 기업이 직접 구축한 IT 인프라 위에서 구동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데이터 센터를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 어느 한 사무실을 전산실로 만들어서 그 안에 서버랑 스토리지, 네트워크 같은 자원들을 이제 넣게 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는 이런 IT 서비스들은 모든 자원을 기업이 직접 구매하고 구축하고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업이 직접 구축하고 관리하는 환경을 온프레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프레미스는 지금 클라우드가 대두가 되고 있는 이 환경에서도 대다수의 많은 기업들은 아직도 이런 온프레미스에서 IT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온프레미스 환경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기업이 직접 IT 자원을 구매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게 내 입맛대로 IT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 그게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같이 급변하는 IT 서비스 시장,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너무 잘 돼서 막 서비스에 사용자들이 몰리게 될 경우,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리적인 장비를 직접 구매해서 구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구매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그걸 또 관리해야 되는 엔지니어의 또 업무량,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의 어려움을 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비용,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사용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좀 미리 넉넉하게 서버를 구매해 놓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으로는 시스템 유지 보수,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이 IT 하드웨어, 그 다음에 그런 위에 올라가는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고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트래픽을 감당할 가용성과 확장성을 민첩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이 좋기는 하지만 이런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사실은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참고하는 자료들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이 클라우드를 정의하는 용어들이 서로 다 다릅니다. 하지만 초기의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측면에서 생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갈 것 같지만요. 실제로 그게 서비스를 돌려보면은 CPU나 메모리 사용량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사온 서버인데 실제로는 사용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을 제공하자. 이 말은 기존의 IT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온프레미스 환경은 기업이 마련된 전산실, 아니면은 기업이 구매한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만 구동이 돼야 됐어요. 근데 만약에 전산실 공간이 부족하게 된다면은 또 다른 공간을 구해야겠죠. 굉장히 불편함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클라우드 컴퓨팅의 탄생 배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 즉시 IT 자원을 사용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버를 바로바로 구매해서 넣어야 되는데 온프레미스에서는 그게 안 되죠.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배경이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요.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입니다. 제가 자꾸 인터넷이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온프레미스 환경을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다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내가 이 휴대폰만 있으면, 아니면 노트북만 있고 와이파이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겠죠. 그 장점을 살린 게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런 컴퓨팅 자원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IT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전에는 데이터를 옮길 때, 아니면 내가 그 데이터를 누군가한테 건네줄 때 USB 메모리를 보통 활용을 했죠.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USB를 사용하지 않고 N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것에다가 자료를 옮기고 그 링크를 따서 친구한테 전해주는 방식으로 우리는 자료를 옮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더 이상 물리적인 제약을 벗어나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 그리고 IT 자원까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이자 그 다음에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을 하려고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이유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첩성. 단 몇 번만의 클릭으로 새로운 IT 자원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우리가 서버를 받으려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에 걸쳐서 배송 시간이 걸렸는데요. 클라우드는 몇 번만 클릭을 하면은 단 몇 분 만에 내가 원하는 사양의 서버나 스토리지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민첩하게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아니면 IT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성해 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서버도 구매해야 되고, 서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데스크탑도 구매해서 공유기 연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실험과 개발에 드는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확장성인데요. 클라우드의 꽃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확장성입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스토리지, 컴퓨팅 자원이 더 필요하다면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자원 그 자체를 스케일 업,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CPU나 메모리의 사양을 더 올리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자원을 똑같이 만들어서 수평적인 확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확장성입니다. 이게 또 클라우드의 장점이죠. 물리적인 내가 서버나 데스크탑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메모리를 증설하기 위해서 용산에 가서 메모리를 사가지고 와서 꽂아야 되는데, 클라우드는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그런 자원을 확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확장성을 잘 응용한 사례가 바로 오토스케일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서비스를 처음에 도입을 할 때 몇 명의 사용자가 올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온프레미스는 최대치를 기준으로 서버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최소한의 용량만으로 일단 서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2대를 운영을 하다가 2대를 가지고는 지금 들어오는 사용자의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다면은 내가 특정한 조건에 만족을 하면 오토스케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원을 수평적으로 무한히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클라우드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오토스케일은 서비스의 사용량에 따라 자원을 확장하거나 또 안 쓰는 새벽 시간에는 축소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비용입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은 이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온프레미스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클라우드는 내가 사용하는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요, 그 인스턴스 이제 타입에 따라서 비용은 좀 다르지만 시간당 0.000 몇 달러 이런 식의 과금이 붙어요. 그러면은 내가 테스트를 위해서 1시간 아니면 한 10시간만 사용을 하더라도 요즘에 라면 한 개 값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방대한 양의 자원을 미리 다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규모의 경제 면에서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인프라를 관리하는 비용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부분을 개발하는 쪽으로다가 더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비용 측면에서도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요. 클라우드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IT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내가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기업은 IT 자원을 민첩하게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오토스케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확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클라우드를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클라우드를 부르는데요.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